혹시 왕이나 여왕들만 앞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왕이나 여왕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옆모습, 그러니까 얼굴 중 가장 튀어나온 이 코를 그 사람을 표현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리고 코를 더욱더 높게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우리도 방송할 때 옆모습만 화면에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옆모습만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지만 네, 시청자분들은 또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거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이 성형의 역사가 이 코의 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기원전 800년 전에 네. 이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로서 코를 잘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자른 코를 재건해주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네. 코 성형의 역사는 뭐 지금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 코를 잘라내는 형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지금이 옛날보다 더욱더 이 코 재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코 재건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형적으로 선천적으로 코가 기형이 돼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네. 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코가 망가진 그런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제일 흔하게 재건을 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수술로 생긴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 때문에 코가 많이 망가져서 재건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기존의 코 성형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굳이 재수술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코 성형을 제대로 하는 방법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코 성형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코 성형의 종류는 크게 이제 재건하고 그다음에 미용 목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재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구조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걸 재건이라고 하고 미용은 이제 예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예쁘게 만들어주는 코 성형의 종류는 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낮은 거를 높여주는 그런 성형도 있겠고 또 코가 큰 거를 작게 만들어주는 것, 또 휘어진 거를 바로잡는 것,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 성형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수술 그 방법도 달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 문의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제 그 성형법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도대체 코를 세울 때 어떤 걸 넣느냐, 보형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그렇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형물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네. 제일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실리콘 보형물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이 일자로 된 거 또는 기역자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새 부리 모양으로 된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실리콘 보형물이 변하는 이유는 이제 그 점차 이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리콘이 이제 부작용이 점차 많이 나오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재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다음으로 개발된 게 이제 고어텍스란 재료인데 네. 고어텍스도 이제 우리가 두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드 고어텍스라고 해서 실리콘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제 공장에서 깎아 나온 모양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의 장점은 삽입하는 게 상당히 이제 실리콘처럼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단점으로는 모양을 내기가 실리콘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아주 정교한 모양을 내기는 또 다른 종류의 고어텍스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거. 또 여기 흡수가 된다는 점. 여러 가지 좀 그 단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음으로 개발된 게 이제 소프트 고어텍스라는 건데 네. 요거는 보통 이제 심장 수술할 때 그 혈관 대용으로 쓰는 고어텍스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월등히 우수하다는 장점들은 많이 있지만 이거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그 모양을 내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모양이 형성돼서 나온 게 아니고 의사가 시술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삽입하는 과정도 무척 힘이 들고 또 네. 이렇게 디자인해서 조각하는 방법도 힘이 들어서
이 소프트 고아텍스를 이용해서 코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검증된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크게는 지금까지 보신 것들은 이제 이물질을 이용해서 쓰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몸에서 꺼낸 그런 재료들이 되겠는데, 가장 흔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진피 조직인데요. 진피 조직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거의 한 8, 90%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코 성형에 쓰는 그런 재료는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는 없겠고, 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귀연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귀연고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든 성형외과에서 그렇군요. 코 성형을 할 때 이제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코끝에 귀연고를 이용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귀연골도 이렇게 잘 모아서 콧등에다 올려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요거 다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가슴 연골이 되겠는데요. 가슴 연골은 이제 좀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골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가슴 연골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 안에 있는 이제 코중격이라고 하는 그런 연골인데요. 요거는 이제 귀연골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 그렇지만 뭐 가슴 연골보다는 적게 양이 필요할 때는 비중격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재료가 쓰이고 있는데 가장 익숙한 것이 실리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은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실리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리콘은 일반적으로 고아텍스에 비해서는 뭐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하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시술하기가 무척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코만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시술이라면 네. 실리콘도 충분히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은 피부가 얇은 분들의 경우 햇빛에 비쳐 실리콘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요. 실리콘의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실리콘은 이제 우리 인체 내에 쓸 수 있는 그 안전한 재료 중에서는 부작용이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네. 그러냐면 실리콘은 인체 조직 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그 방어 기전들이 실리콘이 더 이상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캡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방어막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방어막으로 인해서 이제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석회화가 되면은 또 이제 그 빨갛게 비친다던가 아니면 울퉁불퉁해진다던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실리콘의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이제 제가 그 실리콘 수술한 분들의 재수술을 통해서 이제 꺼낸 그런 실리콘 모양이 되겠는데, 지금 화면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요. 그런 정도면은 대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이 한 10년. 그 다음에 한 중간쯤 있는 것들이 한 12년. 그다음 맨 끝에 석회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된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정도면 대개 한 20년 정도면 저렇게 석회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콧등을 보시면은 좀 뭔가 빨갛고 일단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는 자기가 왜 이렇게 코가 빨개지고 또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지는 이분은 잘 이해를 못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금방 이분의 코에서 빼낸 건데요. 이렇게 석회가 진행됐다는 거를 이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리콘을 빼내고 다른 네. 보형물로 대치를 해준다 하여도 이미 이제 그 혈관들이 확장돼서 빨개지거나 아니면 석회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시술을 이제 다른 좋은 재료로 바꿔서 해준다 하더라도 티가 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빨간 게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석회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 그런 경우 조짐이 보이면 그거는 갈아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실리콘 석회화 다음 케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요 다음 케이스도 지금 전번 케이스보다는 좀 더 석회가 심하게 진행된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석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콧등이 좀 번들번들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 또 막대기 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 다음 환자도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이분도 석회가 진행되는 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콧등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막대기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실리콘 석회화가 온 것을 또 재수술을 했을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가능하겠군요.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의 대안이라고 하셨던 고어텍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고어텍스는 어떤 재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아텍스를 이제 보시면은 고아텍스는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체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이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구멍을 메꿔준다던가 아니면은 혈관을 대치해서 대치 혈관을 만들어준다던가 할 때는 사실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사실은 고아텍스인데 이 고아텍스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면 아주 수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고아텍스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 이게 흡수되는 정도 또는 고아텍스가 휘어지는 정도, 그 다음에 고아텍스가 조직에 유착하는 정도를 의사는 완전히 확립이 돼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확립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수술에 임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아텍스가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에서 6mm 정도밖에는 올릴 수가 없는데 네. 고아텍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올려도 이제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고아텍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1c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은 연골도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조직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아무래도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수술한다 그러면 부작용은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가 조직을 채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가 조직을 우리 많이 쓰는 게 이제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귀연골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이제 가슴 연골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네. 보시게 되면 귀연골은 이제 누구나 간단하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훈련이 된 의사라면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게 부위가 되겠고, 네. 귀연골로는 이제 코끝에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거를 삽입하고 나서 코끝에 이제 빨개진다던가 또는 부작용이 될 거를 예측을 해서 귀연골로 그 끝을 커버링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중격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코 안에는 상당히 큰 비중격이 있는데 이 비중격에 이제 그 위쪽에서 1cm, 그 다음에 앞쪽에서 1cm를 남기고는 전부 우리가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채취한 비중격의 모습인데 비중격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상당히 곧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성이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코 기둥을 올릴 때는 귀연골은 좀 휘어지는 경향이 있고 네. 비중격은 이제 상당히 아주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코 기둥을 세우는 데는 아주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비중격을 꺼내는 게 이제 귀찮다기보다는 비중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천상 코 기둥에는 이제 다른 이물질을 써야 되는데 네. 실리콘이라든가 또는 뭐 매드포화 같은 그런 이물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실리콘이 되겠고 네. 그 위쪽이 가슴 연골을 이제 실리콘 모양으로 가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연골을 가슴에서 빼내게 되면은 이제 양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콧등도 물론 이제 가슴 연골을 할 수 있겠고 코끝도 이제 많은 양의 그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자기가 원하는 높이 또 원하는 길이만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슴 연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현미경적으로 코에 있는 연골하고 똑같은 구조가 유일하게 가슴 연골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슴 연골은 뭐 부작용이 나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떤 테크니컬 에러가 아닌 이상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것이 가슴에서 연골 채취하는 것이 좀 번거롭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렇습니다. 그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한다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가슴에서 연골을 채취하는 방법은 이제 예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에서 흉터를 적어도 한 4 내지 5cm 절개를 한 다음에 네. 연골을 꺼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 원칙이 되겠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을 꺼낼 때도 전신 마취를 이용해서 이제
꺼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의술이 발달돼서 네. 비중격 정도는 간단하게 이제 꺼내는 이제 그런 세대가 됐고요. 그렇군요. 가슴 연골도 이제는 그 수면 마취 하에서 한 1.5cm 정도만 절개를 하면 흉터가 보이지 않는 부위로 하게 되는데 가슴선 그 유방 라인 아래쪽으로 한 1.5cm 절개를 하게 되면 바로 연골이 나오게 되는데 네. 연골막을 벗기고 나서 우리가 카누를 파듯이 전체를 띄어내는 게 아니라 카누를 파듯이 이제 연골의 일부분만 이렇게 빼내는 그런 그렇군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빼내서 사용해서 빼낸 다음에 이제 또 연골막을 덮어주게 되면 연골은 또 자라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슴선 아래에서 이제 한 1.5cm 절개를 했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가슴 연골로 코를 높이신 분의 경우를 한번 사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이분을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면은 많이 코가 들려 있죠. 들려 네. 있고 또 콧등도 많이 이제 그 주저앉아 있고요. 그러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으로 수술을 상당히 오래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코가 이제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건데요.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진행되면은 마이클 잭슨처럼 진행하는 그런 그렇죠. 단계, 네. 전 단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리콘을 넣는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더 부작용이 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코를 먼저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콧등을 높여주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단계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가 그 약간 들려 보이는데요. 코도 네. 좀 낮고 이게 사실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는 많이 작아 보이고 낮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얼굴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이제 얼굴이 커 보이고 그다음에 얼굴이 좀 넓적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원하는 코의 형태는 이런 그 실루엣이 좀 버선 형태, 흔히 얘기하는 버선코 형태죠. 이런 형태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짧은 코에다가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연골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분도 보시면은 코가 많이 짧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경우도 실리콘을 이용하고 코끝에다가 이제 귀연골을 넣는다든가 또는 다른 알로돔 같은 거 또는 지방 이런 걸 넣는다 하더라도 이걸 효과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가슴 연골을 이용해서 충분히 코를 늘려주게 되면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면에서 본 건데요. 네.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들려 보이진 않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측면에서 이런 실루엣을 만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실리콘이나 아니면 다른 이물질로는 상당히 어렵고 설사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코가 많이 낮죠? 많이 낮은 분인데 코가 낮다 보니까 얼굴 형태가 전체적으로 좀 넓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가슴 연골은 이제 1cm 이상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2mm, 1.2cm 정도로 올렸고 아직 붓기가 좀 덜 빠졌는데요, 콧등에. 네. 그다음에 이제 콧끝도 이제 충분히 이제 높여주고 늘려주고 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측면에서 보면은 고개를 좀 숙여서 이제 코가 많이 들려 보이진 않는데 정면에서 보면은 이분도 좀 코가 좀 들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콧등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코가 더 들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코를 충분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연골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콧등을 맞춰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인공 보형물도 좋지만 이 가슴 연골을 이용하니까 더욱더 선이 곱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